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미국이 아프리카 49개국 정상들이 다 참석한 건 아니지만 한 46개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앞으로 아프리카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미 국무부에서 세크레터리 국무장관 되시는 블링컨 이름으로 발표한 문서가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Why we hosted 49 delegations from Africa this week. 이것은 지난 이제 12월 16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워싱턴 DC에서 49개국의 델리게이션스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서 이제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 49개국 대표들을 초청을 했는가. 그래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US 아프리카 리더 서밋, 리더들의 정상, US와 아프리카 49개국 대표들의 정상이 만나게 됐는데, 이것은 단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not just the future of the African people, 아프리카 사람뿐만 아니라 but of the world, 이게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내용 중에도 나오게 되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인구가 5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앞으로 40%가 아프리카 인구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인구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55 billion over the next 3 years alone, 앞으로 3년 안에 55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한번 아프리카랑 전 세계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고 리더도 양성을 하자. 뒤에 또 나오게 됐지만 얄리 네트워크라고, 그 얄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젊은 층들을 워싱턴에서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도자로 이렇게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We've generated over the past 2 years, 이것을 이제 한 2년 이상을 가동을 해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온 모양인데,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the president announced support for the African Union, 아프리카 유니온을 위해서 아프리카가 서로 싸우지 말고 종족 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to join the G20에 as a permanent member로, 영원한 G20 멤버로서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자, 그런 식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1년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more than 800 two-way trade and investment deals, 800건 이상이 아마 이제 미국 정부 민간인 차원이 아니고 미국 정부 차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across 47 아프리칸 컨트리와 함께 800건 이상의 무역과 인베스트먼트,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18 빌리언이라 했으니까 180억 달러의 교류가, 아프리카 교류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아프리카와 47개국 나라에서 온 49개 델리게이션스들하고 같이 이번 주에만 just this week에만 얼마의 뉴 딜이 있었느냐 하면은, 와서 이제 선물 보따리도 좀 줘야 되니까 150억 달러, 15 billion in new deals가 이번 주에만 그렇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에 180억 달러를 단 한 주 만에 150억 달러 딜을 성사를 시킨 것은 아마 중국을 의식한, 그래서 중국도 한 3년마다 한 번씩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해서 그걸 했는데, 미국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18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만 15 billion on new deals, 150억 달러를 뭔가 딜을 성사시킨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딜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디지털 커넥티비티. 지금 2020년부터 디지털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5G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도 디지털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350 밀리언 3억 5천만 달러를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with 아프리카와 함께 아프리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해 가려는 그런 구상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3억 5천만 달러,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인베스터 3억 5천만 달러 이상 more than 350 million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와 트레이드 딜이 그것은 오페이크 하면은 아주 희미하다. 명확하게 뭔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뭐 100% 보장이 된 것은 아닌 오페이크. 아주 그것은 희미하고 coercive라는 것은 강압적이다. 아주 오페이크한 그런 상태, coercive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블록화되어 가가지고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IRL,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많은 제조업이 미국에서 16%밖에 안 되니까 많은 제조업을 이제 다시 또 미국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면세 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치를 시키는 그런 경쟁, coercive, 강압적이고 오페이크한 그런 것이 바로 인터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와 트레이드 딜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we have a different approach. 우리는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transparent, 투명하고 high quality, 이제 sustainable 하면 지속 가능한 sustainable한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make these choices,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belongs to Africans and Africans alone. 아프리카 홀로, 아프리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뭔가를 coercive한 강압적인 그런 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면서 transparent 앞에 말했듯이 서스테이너블한 그걸 아프리카 스스로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헬스 시큐리티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백신이 가장 하니까 이 백신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는데 231 밀리언 도즈죠. 이것은 2억 3,100만 개 100만 회를 도지죠. 그것을 주사할 수 있는 231 밀리언 도지를 안전한 코비드 19 백신을 우리가 프로바이드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at least 적어도 40억 달러 2025년까지 앞으로 3년에 이르기까지 4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뭘 돕느냐면은 아프리칸 칸트리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트레인을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워커스들을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40억 달러. 1억 달러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환율을 1,300원으로 보면은 1,300억 달러가 되는데 그것을 1,300억 달러 곱하기 40 어마무시한 돈을 4 빌리언 달러를 3년 동안에 아프리카의 헬스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것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푸드 인시큐리티, 푸드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1 빌리언 오브 더 라스트 이어 지난해에 110억 달러 이상을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10억 달러를 지난해 오브 더 라스트 이어 하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1년 동안에 110억 달러의 음식을 지원했다. 글로벌 헝거 그리고 임프루브 뉴트리션 영양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아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보시면 이제 16 of the 20 partners라고 나와 있는데 20개 파트너들 중에서 16개 나라가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앙골라 이제 에너지 분야도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에서 특화되게끔 미국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앙골라에서는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앙골라, 그리고 풍력 에너지는 케냐, 윈드 파워 인 케냐,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하이드로 솔라 에너지라 그러는데 하이드로 하면 이제 수력을 얘기하고 솔라는 태양이니까 가나 쪽에 뭐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풍성한지 수력하고 태양 에너지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여기다가 이제 앙골라 태양 에너지, 케냐 풍력 에너지, 그 가나의 수력과 태양 에너지에 더해서 새로운 100 밀리언 프로젝트를 1억 달러 프로젝트를 또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참고로 이렇게 앙골라랑 케냐랑 가나를 언급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앙골라 지역은 이쪽이 바로 이제 앙골라 솔라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케냐는 이쪽에서 윈드 파워 에너지 풍력 쪽에 아마 이제 뭐 아프리카 동부 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케냐 쪽에는 풍력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나 쪽은 하이드로 솔라 에너지, 여기는 이제 물 가까이 있으니까 또 물이 이렇게 강이 있어서 그랬는지 수력 쪽하고 태양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콩고는 아까 보셨던 지금 앙골라 그 북동쪽으로 DRC라고 이제 표시된 것이 바로 콩고가 되는데, 콩고에서는 지금 이제 2차 전지로 유명하게 되는 NCMN 할 때 코발트가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콩고가 되는데, 여기서도 콩고 베이슨 레인포레스트 이런 지역을 언급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observe more carbon than is emitted by the entire continent of Africa.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또 ESG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접근할 그런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콩고를 DRC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이제 지역에 접근할 때 미국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디모크라시 그리고 코어 필러스, 그것을 민주주의를 가장 핵심 기둥, 핵심 가치로 해서 룰 오브 로, 법으로 다스리고 휴먼 라이츠, 인권을 존중하고 프리 프레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도 2023년도에 아프리카 또 몇몇 나라에서 선거가 있을 모양인데 그 선거를 또 민주적인 앞에 디모크라시하고 코어 필러 핵심 기둥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165 밀리언 1억 6,500만 달러를 support elections, good governance in Africa in the coming year, 내년에 이제 2023년 선거를 위해서 민주적인 제도가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프리카는 특히 이제 부족 간의 종족 간의 싸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1억 6,500만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coming up in March 3월이라고 했으니까 2023년 3월인 것 같은데 그때 잠비아가 will be one of our core hosts, 잠비아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이제 아프리카 민주화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언론 자유, 프리 프레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일해보겠다. 잠비아는 어디 있냐면은 앞에 이제 태양열 그걸 얘기했던 앙골라 우측으로, 앙골라 오른쪽으로 잠비아가 위치해 있는 그 나라와 협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잠비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스포팅한 아프리카 리더들, 그리고 그 지역의 리저널 인스티튜션스, 그 조직들, 기구들이나 시민들, 시티즌스를 서포트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디플로매틱 인게이지먼트,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를 어디를 언급하고 있냐면 차드, 에티오피아, 수단, 차드,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과 디플로매틱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이제 DRC라고 앞에 그 콩고 얘기했어요. 콩고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발트 같은 거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DRC도 디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 그렇게 차드, 에티오피아, 수단, DRC, 앞에 언급했던 앙골라, 케냐, 가나, 이런 나라들을 주목하면은 미국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내세웠냐면, 여기서 앰베서더 조니 칼슨이라고 딱 지명을 하고 있는데, most experienced senior diplomat, 아주 경력이 풍부한 외교관으로서 앰베서더 조니 칼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니 칼슨은 제가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7대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frican Affairs, 아프리카에 관련한 일들을 지난번에 2013년까지 2009년에서 2013년 4년 동안 이렇게 버락 오바마 때에 같이 함께 일을 했던,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니 칼슨 이분이 이제 스페셜 레프리젠티티브로서 미국과 아프리카 리더 서밋 임플리멘테이션, 그 아프리카 정상으로 하는데 미국 대표로서 앰베서더 조니 칼슨이 나서서 특별 대표, 스페셜 레프리젠티티브가 되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아프리카 그 연령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미디안 에이지가 중간 연령이 19 years old, 굉장히 젊은 그런 이렇게 항아리 인구표를 그린다면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서 19 years old. 그래서 2030년까지 by 2030, 앞으로 한 7, 8년 남아 있는데 2030년까지 2 in 5 people on this planet will be African. 이 인구가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 in 5니까 40%의 이 지구상의 40%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아프리카를 무시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셔널, 중간에 빨간 밑줄 보시면 어디셔널 1.1 빌리언 over the next 3 years, 앞으로 3년 동안에 11억 달러를 유스 프로그램서, 예를 들면은 like the 만델라 워싱턴 펠로우즈라든지 얄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를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11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11억 달러를 이런 만델라 워싱턴 펠로우즈나 얄리 네트워크가 에서 700,000 라이징 리더스, 아프리카에 파송할 리더를 이제 아마 양성할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아마 시켜서 아프리카로 보낼 모양인데, 이 70만 명을 양성을 하겠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얄리 네트워크에 들어갔더니 그 웹사이트가 이제 이미 해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위해서 사진도 있고 네트워크 준비를 이렇게 갖춰서 지금 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장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언급을 하면서, 아프리카는 이노베이터스, 혁신적인 사람도 많고, 엔트리프리니어스, 기업들이라든지 에너지도 많고, ingenuity of this group, 아주 뛰어난 그런 아프리카. 그리고 그들은 they are so full of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 이제 아이디어의
세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대륙에 블록화되면서 이제 뭐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또 아시아, 미주 대륙 이렇게 지금 세계화를 지나서 2020년도부터 블록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so attractive 이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대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소니 블링컨, 세크레터리 안소니 J 블링컨 해서 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메일 team at state.gov 해서 이제 앞에 소개해드렸던 얄리 네트워크도 가버먼트에서 정부 가버먼트 웹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블록화 되어가는 세계에서 아프리카를 잡아라,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49개 49 델리게이션즈를 초청한 그런 미국의 의도가 아니었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프리카에 뭐 굶주린 사람들 구제돼주고 지도자를 해서 변화를 한다니까 좋은 그러한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도 여기에 같이 아프리카에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흐름과 같이 부합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